프랑스 라팔, 인도네시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의 중량급 전투기 F-15, F-18에 밀려나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진행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라팔 구매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현 단계에서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다고 일본계 영자신문 니케이 아시아와 디플로맷닷컴이 지난 12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유라시안 타임즈가 다시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의 공중우세기 F-15와 미 해군이 사용하던 구형 F-18 레거시 호넷 그리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하게 타진해왔지만 그동안 미국 정부는 가타부타 별 말이 없었고 희망을 접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매를 기정사실화시키자 F-35를 제외한 F-15와 F-18 판매를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 라팔도 비싸기로는 결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전투기인데 인도네시아가 미국 전투기들까지 같이 구매하려 한다면 아무래도 라팔 구매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나 어쩌면 예산상의 압박으로 라팔이나 F-15, F-18들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은 인도네시아가 구형이긴 하지만 이미 상당한 숫자의 미국 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F-16AB 블락 15 OCU 10여 대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주변국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공군에 비해 열세를 면할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 공군은 2010년 후반 미국으로부터 급히 개량된 F-16CD 전투기 23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 33대의 F-16 파이팅 팰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주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 라팔보다는 미국의 F-15 혹은 F-18을 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팽창을 막아야 할 인도네시아가 당장 필요한 공중우세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프랑스 라팔보다는 미국의 F-15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F-X 역시 미국산 전투기들과 거의 같은 군수물자들과 정비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외신들도 프랑스 라팔이 미국 F-15와 F-18에게 격추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으로 올린 것으로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사를 여러 번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에서의 전투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일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 기사 원문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려야 할 부분은 거의 대부분 전달했기 때문에 번역을 마친 이후에는 짧은 부연 설명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진행 중인 라팔 전투기를 조달하기 위한 협의에서 꽤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이 동남아시아 국가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F-15와 F-18 전투기 중 하나를 구입하는 데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군대에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현대식 전투기 생산국들과 진행 중인 구매 계약들이 최종 합의 단계로 접어들매 따라 전투기 시장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앞서 플로렌스 팔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자국으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인수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음을 확인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프랑스 인터넷 언론 라 트리뷴을 인용해 보도했었다. 프랑스 국방장관의 이러한 확인은 현대식 전투기의 확보가 목적이었던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유럽을 방문한 데 이어 나온 것이었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외에 스콜피온급 잠수함을 조달하는 데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영문판 뉴스 잡지인 니케이 아시아가 미국 4세대 전투기의 쌍두마차격인 F-15 이글과 FA-18 호넷을 구매하는데 인도네시아가 합의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이들의 쇼핑 열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료는 니케이 아시아에게 수개월간의 양국 간 군 고위 관료 회담을 거친 후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12월 7일 월요일과 12월 8일 화요일에 자카르타에서 열린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전부터 노후화된 미국산 F-16 전투기들을 개량하고 싶어 했던 이 동남아 국가에게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이 F-15, F-18 두 가지 종류의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한 것은 바로 이 회의에서였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미국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매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거대 항공우주기업 맥도넬 더글래스와 보잉이 공동 제작한 F-15와 F-18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국방전략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로돈 페드라소는 화요일 웨비나르에서 발언하던 중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F-15, F-18, F-35 전투기를 판매해달라고 미국에 계속 압력을 행사해왔지만 F-35는 생산 및 도입에만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최종적으로 F-15와 F-18 두 개 기종에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1989년 인도된 록히드 마틴 F-16AB 블락 15 OCU 전투기 12대 중 8대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공중전단에는 개량된 F-16CD 전투기 23대가 추가 도입된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단자형 수호이-27 SK 5대와 복자형 수호이-30 MK 2대 및 역시 복자형인 수호이-30 NK2 9대 등 다양한 버전의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남중국해 지역에서 최근 중국이 해양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인도네시아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4세대 전투기들인 미국의 F-15, F-18 혹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인수하는 것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제공권 장악력을 보충시켜 공군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발 엔진의 중량급 전천후 멀티롤 정폭기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이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의 제공권 우위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이다. 가장 진보된 형태의 F-15의 파생형은 최고 마하 2.5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호위 전투기나 전자전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장거리 고속 차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문에서는 시속 3071km, 마하 4에 근접하는 최고 속도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명백한 오류로 보여 마하 2.5로 수정하여 번역했습니다. 모든 기상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F-15 이글은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F-16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중우세 전투기이다. 이와는 달리 인도네시아가 FA-18 호넷을 인수하게 된다면 기존의 구형 F-16들과 함께 또 다른 경량급 전투기 전단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단발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F-16과 달리 FA-18 호넷은 강력한 쌍발 엔진에 의해 구동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FA-18 호넷을 경량급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FA-18 레거시 호넷은 FA-18EF 슈퍼 호넷과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 호넷은 기체 자체가 기존의 FA-18 레거시 호넷보다 훨씬 대형화되었고 항속 능력과 작전 능력이 F-14 톰캣에 필적할 정도로 업그레이드된 기체입니다. 부품도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일 정도죠. 이 기사가 FA-18 레거시 호넷을 F-16과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급의 전투기를 찾아본다면 KF-X 블락 1, 2가 FA-18EF 슈퍼 호넷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F-16은 착륙장치가 항공모함 갑판과 충돌할 때 발생되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육상 공군기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미 해군이 사용하던 FA-18 레거시 호넷은 손쉽게 항공모함에서 육상기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미국이 만든 전투기들 외에 프랑스가 만든 라팔 전투기 역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엔진으로 구동되는 동시에
삼각형 카나드 날개를 갖추고 있는 라팔은 F-16과의 근접 공중전에서 승리가 점쳐질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라팔은 F-16에 비해 훨씬 더 큰 무기 탑재량을 가지고 있다. 최대 이륙 중량에 있어서도 F-16이 21.7톤인데 비해 라팔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24.5톤이다. 참고로 예상대로 만들어진다면 KF-X의 최대 이륙 중량은 라팔보다 더 높은 26톤이며 무장 탑재량에 있어서도 라팔을 앞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팔은 핵 투발이 가능한 전투기일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운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F-16 전투기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세미 스텔스 기술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가 지난 224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무장창이 적용되지 않아서 외부에 무장을 탑재해야만 하는 4.5세대 전투기들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감 구조 설계 RAS 및 스텔스 도료 RAM을 통해 힘들게 줄여놓은 RCS가 외부 무장과 연료 탱크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외부 무장이나 연료 탱크의 RCS를 줄이는 특수한 외부 덮개 등을 개발하거나 내부 무장창을 개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의 미래 경쟁에서 KF-X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 블락3로 진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년에 시제기가 나와서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는 지금 최소한 내부 무장창 기반이 되는 실험이라도 비용과 리스크를 신경 쓰지 말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드라손 인도네시아 국방전략국장에 따르면 현재 60대가 채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전투비행단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대 이상의 공중우세기를 인수할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리는 170여 대의 전술기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 되겠죠. 라고 페드라손 국장은 덧붙였다. 지금까지 2020년 12월 10일 유라시안 타임즈가 일본계 영자신문인 니케이 아시아와 디플로맷닷컴을 인용하여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KF-X이지만 설계상 스펙으로는 KF-X가 프랑스 라팔보다 한 단계 더 대형화된 전투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KF-X가 라팔보다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에서 비교 우위에 선다는 뜻이죠. 게다가 KF-X는 미국산 F414 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팔에 탑재된 프랑스산 스네크마 M88 엔진은 출력과 신뢰성 측면에서 F414 400K 엔진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결과 추력대 중량비에서도 KF-X가 라팔보다 우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라팔이 가지고 있는 절대 우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 적응 기술의 확보 여부입니다. 전투기는 낮게는 수백 미터, 높게는 최대 수십 킬로미터까지를 오가야 하는데 이때 전투기는 0.3기압에서 1기압까지 큰 기압 변화에 노출되게 됩니다. 전투기가 직면하게 되는 기온 변화 역시 섭씨 30도 이상에서 영하 40도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투기는 일정한 출격 횟수, 소티 및 정상 작동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환경 적응 기술의 확보 여부인데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행시험을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 라팔은 배치된 지 20년이 가까운 전투기이며 많은 결함들을 일일이 수정했기 때문에 환경 적응 기술에 있어서는 KF-X보다 월등한 레벨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니, 시제기가 없는 KF-X는 아직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는 오로지 시간과 노력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KF-X와 라팔이 가진 비교 우위점들 중에서 KF-X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224화를 통해 지적하기도 했었던 스텔스 성능을 토대로 한 설계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1980년대에 설계가 시작된 라팔과 2010년 이후에 설계가 시작된 KF-X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KF-X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환경 적응 기술을 습득해 나가면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블락3 형태를 지향해야 함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KF-X의 핵심적인 무기에는 스텔스 성능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나머지 한 가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